안녕하세요. 영양척척 박사 영척박의 큰언니 영양사 실비아입니다. 현미, 찹쌀 현미, 현미 찹쌀, 발화 현미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마트에 가보면 쌀 종류가 너무도 많습니다. 명칭도 현미, 찰현미, 현미 찹쌀, 햅쌀, 맵쌀, 5분도미, 7분도미 등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대충은 알겠는데 어떻게 밥을 하면 좋은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또 나은지, 또 어떤 영양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는 맵쌀이라 부르는 벼의 왕겨만 벗겨낸 것이고 쌀겨층을 모두 벗겨 하얗게 도정한 것이 우리가 먹는 백미입니다. 백미를 만들기 위해 현미를 깎아낸 껍질을 미강이라고 하는데 이 미강 속에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지방이 들어있죠. 또한 영양분의 66%를 함유하고 있는 쌀른도 백미를 만들 때 함께 깎여져 나가게 됩니다. 즉, 현미는 일반 쌀의 겉껍질을 벗겨낸 것을 의미하고 도정의 차이에 따라 일반 백미와 현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찹쌀 현미는 찰배 겉껍질을 벗겨낸 것으로 찰벼쌀을 도정하여 얻은 것이 백미 찹쌀이고 도정하지 않고 겉껍질만 벗겨낸 것이 찹쌀 현미입니다. 즉, 현미와 찹쌀 현미는 쌀 품종 자체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밥을 지을 때 찹쌀 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서 쉽게 찰기가 생기기 때문에 소화가 빠르고 혈당 지수가 오르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찹쌀 현미보다는 일반 현미가 도움이 됩니다. 현미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도정을 거의 하지 않은 현미가 백미보다 풍부한 영양성분은 식이섬유인데요. 이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성인병 예방과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백미 혈당 지수는 70에서 79인 반면에 현미 혈당 지수는 60에서 69로 당뇨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백미보다 현미를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건강에 좋은 대신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현미밥을 먹을 때는 꼭꼭 오랫동안 씹어야 하고 또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현미밥보다는 쌀밥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현미밥을 먹을 때 식사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식사 중에 포만감을 주게 되고 또한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은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미 표면에 영양이 들어있는 미강이 깎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미쌀은 살살 씻는 것이 좋고 또 쌀은 5시간 이상 불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밥을 할 때 높은 온도에 살수록 밥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미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냄비보다는 압력밥솥에 하시는 것이 훨씬 밥맛이 좋습니다. 자, 현미의 껄끄러운 식감이 싫다면 발화 현미로 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발화 현미는 쌀에서 싹을 틔운 것을 말하며 신운이 붙어있는 현미로 싹을 틔우게 됩니다. 현미를 물에 불려 발화시키면 그 과정에서 껍질도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참고로 발화 현미는 도정하지 얼마 안 된 쌀일수록 싹이 더 쉽게 그리고 더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미에는 미네랄의 흡수를 억제하는 피틴산이 칼슘이나 철분 흡수를 억제해서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발화 현미를 만들게 되면 발화 과정에서 피틴산을 분해시켜 이러한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더욱이 발화에서 싹을 틔우게 되면 피로회복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B1, B2 등의 없던 영양소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발화 현미에는 백미에는 없는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며 현미에 있는 가바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미차로 마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때론 현미가 좋다고 볶은 현미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미를 먹는 과정에서 현미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손실되고 또한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분 도미, 7분 도미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필수 아미노산, 가바, 식이섬유 등 좋은 성분들은 쌀lun에 약 66%가 들어있는데 도정을 많이 할수록 이 영양분들이 깎여 나가게 됩니다. 쌀을 얼마만큼 도정했는지에 따라서 껍질만 벗긴 쌀은 현미, 쌀겨침과 배알을 50% 제거한 것을 5분 도미, 70% 제거한 것을 7분 도미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현미가 0분 도미, 백미가 10분 도미이며 숫자는 껍질을 깎은 정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질수록 백미와 가까운 맛이 나서 부드러운 식감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5분 도미 정도면 쌀루는 살아있으면서 이강층이 어느 정도 벗겨진 것이라 백미처럼 맛은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5분 도미나 7분 도미는 도정 후 15일 정도가 지나면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도정해서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쌀은 보관 방법에 따라 맛과 영양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 특히나 습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밀폐 용기를 이용하면 습기를 차단하고 쌀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 넣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현미가 좋은 것은 아닌데요. 상황에 따라 백미와 현미를 바르게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미와 현미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엽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 중 혹은 수유 중인 여성이라면 엽산 수치가 높아야 합니다. 엽산은 비타민 B9으로 DNA와 RNA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또한 태아의 신경세포 형성에 관여를 하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은 특히 쌀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미쌀을 씻을 때 쌀룬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엽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미보다는 현미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백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현미는 백미보다 인과 칼륨이 더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식이섬유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개실염이나 설사, 위장과 관련된 수술 후에는 저식이섬유 식사를 권장합니다. 이때는 현미보다는 백미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백미가 현미보다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이죠. 반대로 고식이섬유 식사를 할 때는 백미보다 현미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장 또는 위 건강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현미는 소화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위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현미를 섭취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미 섭취 후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의 경우에는 백미와 현미를 적절히 섞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은 현미가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거친 식감 때문에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고 그만큼 천천히 식사함으로써 포만감이 커져 과식 방지에도 좋습니다. 또한 현미는 백미보다 칼로리와 탄수화물의 양도 낮아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한 끼 이상 먹게 되는 쌀,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알고 선택하여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및 궁금증은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척척박사 영척박의 큰언니 영양사 실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